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노사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유럽연합의 압박에 정부는 속만 태우는 모양새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ILO가 100주년 기념총회를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연설자로 초청한 상태. 변수는 현재 답보 상태인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입니다. 선 비준 후 입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는 극명합니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사전에 관련 법 개정 내지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경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재계도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격을 높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 입법으로 가는 길 역시 험로입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당장 정식 의제로 삼기는 어렵다며 시간에 쫓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애가 타들어가는 건 정부입니다. 한국이 협약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EU가 FTA 위반을 이유로 관세 조치나 수출입 물량 제한 등 얼마든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입니다. ILO 100주년 총회 전에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EU는 이미 경고한 대로 정부 간 협의 최종 단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간은 고작 한 달여 남았을 뿐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상장사들이 속속 1분기 실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를 보면 실적이 지난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실적은 나쁜데 불황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은 투자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금고에 돈을 쌓아놓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주까지 1분기 실적을 공개한 60여 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19조 원 선. 작년 1분기보다 41%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들 기업 영업이익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반도체 슈퍼호황이 끝나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비해 60%나 줄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70% 가깝게 줄었습니다. 주요 정유, 화학 4개사 영업이익도 작년 같은 기간에 반토막이 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부진한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43개사 중 13개사는 기대치에 10% 넘게 미달했습니다. 실적 악화, 경기 하강에 기업들은 투자보다 돈 쌓아두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1분기 등록 발행된 회사채는 18조 223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76.5%, 작년 1분기보다는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분기 설비 투자가 11% 가까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확보한 자금을 투자하기보다 비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 환경이 더욱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실적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의 동시 위축 조짐 속에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예상보다 컸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 중후반을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이보다 더 낮은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0.3% 감소라는 1분기 성적표를 감안하면 이후에 힘을 내더라도 수치당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2.6%에서 2.5%로 낮춰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분기 마이너스였던 성장률이 이후 모두 1% 전후로 급반전해야만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시장에선 이보다 좀 더 큰 폭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낮췄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푸어스는 2.4%로 내렸습니다. 1분기에 노무라 금융투자는 수출 부진을 고려해 2.4%에서 1.8%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극한 대립 상태인 국회 사정상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황의 전조현상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예상했던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금리 인하를 제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7월 수정 전망에서 다시 한번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면 금리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못지않게 대리점들도 본사의 갑질에 노출돼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와 식음료, 통신, 3개 업종 대리점을 조사해보니 10곳 중 3곳 이상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질 폭로가 있을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의류, 식음료, 통신업종 대리점 30% 이상은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의류는 본사 멋대로 정한 판매 목표를 못 채우면 물량을 끊는 방식으로 괴롭혔고, 식음료는 아예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요구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통신은 판매 목표 강제뿐 아니라 보장된 영업 장려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 목표 강제 응답이 많았습니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 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이 응답이 많았습니다. 통신은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이 갑질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공정위가 대안으로 내놓는 표준 계약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권장사항이다 보니 대놓고 쓰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본사와의 거래에서 표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곳에서 갑질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이 쓴 곳의 비율보다 3, 4배나 높았습니다. 더구나 표준 계약서를 쓴 곳에서도 갑질은 적지 않았고 통신업종은 아예 표준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대리점 대부분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로 본사에 맞서는 것은 물론 갑질 피해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 하지만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조치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타계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조 회장 상중에 조용하던 KCGI 펀드가 다시 지분을 15% 가까이 늘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한진 측 대응이 주목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난 24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금융감독원에 지분 변동을 신고했습니다. 조 회장 장례가 있었던 16일 이후 지분을 더 샀다는 겁니다. 현재 KCGI 펀드의 한진칼 지분은 15%선. 지난 3월 15일과 비교하면 2.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조원태 신임 회장의 한진칼 이사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 당장 조 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진칼은 물론 여타 계열사의 고 조양호 회장 지분까지 상속해 경영권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조 회장 3남매가 상속을 마무리하면 한진칼 지분을 최대 27%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히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5년 안에 2,500억을 내고 10년에 걸쳐서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계속 연장해가면서. 하지만 이 정도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큰 손들이 얼마든지 KCGI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은 내년 주총 전까지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회사 가치를 극대화할 최적의 인물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요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인기가 높지만 중소형 SUV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전 세계 중소형 SUV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8년 만에 새롭게 나온 6세대 코란도. 차량 디스플레이는 전자제어 방식으로 바뀌었고 차량 거리 경고와 차로 이탈 방지 등 안전 기능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최첨단의 안전 사양을 동급 최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쌍용차의 티볼리가 지난 3개월간 9,300여 대가 팔리면서 현대차의 코나 판매가 주춤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세 역전을 노리며 오는 6월부터 베뉴와 SP2 신차를 투입합니다. 올 하반기 매월 3, 4천 대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는 차체가 작아 운전하기 쉽고 공간 활용성이 높아 생애 첫 차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2013년 11,900여 대가 팔려 틈새 시장 수준이었다면 지난해엔 17만 대가 팔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국 GM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CUV인 볼트 EV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7,000대 정도를 준비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차는 올 여름에는 QM6 LPG로, 내년엔 쿠페형 SUV인 XM3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통신 품질도 문제지만 지금 살 수 있는 스마트폰도 한 종밖에 없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출시를 미루고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머뭇거리는 탓인데요. 언제쯤 돼야 비교해보고 골랐을 수 있을지 서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G전자의 V50 sync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까지 5G 단말기 출시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LG전자는 5G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이의 안정성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시 전부터 화면 결함 홍역을 치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폴더블폰 선도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삼성이 늦어도 6월에는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화웨이가 올여름 폴더블폰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엔 중국 업체들도 속속 5G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무기는 가성비입니다. 샤오미의 미믹스 3 5G는 약 76만 원, 갤럭시 S10 5G의 반값 수준입니다. 다만 화웨이도 샤오미도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We plan to, yes, as Seth mentioned, we plan to roll out this 5G device starting from Western Europe. And yes, of course, Korean is also a very important market.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무주공산에 홀로 깃발을 꽂게 된 갤럭시 S10 5G. 하지만 소비자들의 좁은 선택폭은 5G 확산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에 대해 취업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의미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이들에게 경쟁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자들을 구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는 많으니 이 경쟁자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는 구직자에게 이 경쟁자의 존재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박하연 아나운서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취업부터 할 사람이니 구직자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7.2%가 경쟁 상대에 따라 면접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는데요. 어떤 영향인지 살펴보았더니 72.7%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은 불과 27.3%였습니다.
네, 면접에서 경쟁 상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일반적으로 면접 이후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에 따라 자신이 탈락할 수도, 붙을 수도 있는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상대가 답변을 잘하거나 출중할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뽑은 내용은 복수응답으로 51%가 뽑은 주눅 들어서 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28.3%는 긴장해서 면접에 집중한다고 답했는데요. 26.8%는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또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답변할 기회를 놓쳤다는 22.2%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하지만 저 역시 이 면접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가 답변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떨지 살펴봤는데 복수응답으로 44.9%가 자신감을 얻어 답변을 더 잘한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진 2위는 42.4%의 응답률을 보여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답변의 양상은 다소 달랐습니다. 3, 4위는 24.2%의 응답률을 보인 덩달아 실수하게 된다와 13.6%가 뽑은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답변으로 상대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였죠. 네, 안타깝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는데 함께 긴장하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직자들의 스트레스는 취업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구직자 354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중 비교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구직자 중 81.6%가 비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다수가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요? 네, 구직 활동 중 비교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1위를 차지한 답변은 33.9%가 응답한 지원 자격이 안 돼 지원조차 못할 때였는데요. 2위는 21.1%가 뽑은 지인이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3위는 13.5%의 비율을 보인 나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를 볼 때였는데요. 또 4위는 주변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발언을 할 때 11.1%가 응답했고요. 5위는 5.5%가 뽑은 부모님 재력 등 노력으로 안 되는 조건을 발견했을 때, 또 6위는 5.2%가 응답한 나는 떨어진 전형에서 친구는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니 불특정한 지원자에게 비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인이나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취업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나 봐요. 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응답자 65.5%가 취업한 친구를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 겁니다. 친구의 취업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59.9%가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무겁다를 선택했고 축하 인사도 건네기 힘들다라는 응답자도 2.8%로 답변에서 비추어진 구직자들의 속내에 취업 전쟁 시대의 민낯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엔 나만 잘하면 된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타인과 비교를 하며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가까운 사이의 취업마저 선뜻 축하할 수 없는 시대, 착잡하기에 더욱 서둘러 벗어나야 할 오늘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